여러분은 혼자 사는 노인은 결국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외로운 게 당연하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나라인 덴마크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덴마크에서는 65세가 넘은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싼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자신이 오래 살던 집에서 익숙한 동네에서 평소 다니던 공원을 산책하고 늘 가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왜 덴마크 노인들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까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만든 덴마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가장 큰 문제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생활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갈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보다 더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간다. 식사를 혼자 한다.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켜도 적막하다.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날이 거의 없다.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웃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일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바쁘지. 늙으면 원래 외로운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인이 혼자 산다면 반드시 외로워야 하는 걸까? 그리고 덴마크는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답을 만들어 왔습니다. 노인이 혼자 사는 것과 노인이 혼자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덴마크 노인 복지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많은 나라들은 나이가 들면 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으로 거동이 어려워지면 노인 전용 시설로 도움이 필요하면 집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왜 꼭 집을 떠나야 하지? 왜 평생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하지? 왜 익숙한 이웃들과 헤어져야 하지? 그래서 덴마크가 선택한 것이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기가 살던 익숙한 곳에서 인생을 보내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집에서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자신다운 삶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집, 창문을 열면 보이는 익숙한 풍경, 매일 인사를 나누던 이웃, 늘 가던 작은 슈퍼마켓, 동네 공원, 오랫동안 다녔던 병원.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기억입니다. 덴마크는 이 기억을 가능한 한 끝까지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불편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집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노인이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돌봄이 노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덴마크는 어떻게 이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시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삶을 지켜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병실이라도 오래 있으면 지겨워지고 집이 그리워집니다. 내가 쓰던 침대가 아니고 내 가구가 아니고 내 창밖 풍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덴마크는 바로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필요하면 방문 간호사가 찾아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병원에 갈 필요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몸이 불편해서 청소를 하기 어렵다면 생활 지원 서비스가 찾아옵니다.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식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목욕하기 힘들다면 그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인이 돌봄을 받기 위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돌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도움을 받는 순간보다 익숙한 삶을 잃는 순간 더 큰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늙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갑자기 잃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고 매일 만나던 이웃을 떠나고 익숙한 골목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일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가능한 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을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아파트라고 하면 병원처럼 삭막한 곳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고령자용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의 독립된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도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공용 공간에서 취미 활동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맞지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차이가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혼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과 연결이 끊어질 때 외로움은 시작됩니다. 반대로 혼자 살아도 누군가와 꾸준히 연결되어 있다면 외로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노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무대 위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동을 계속 장려하는 문화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은퇴를 하면 사회와의 연결도 함께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은퇴가 곧 역할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악기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삶의 의욕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더 가깝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이 많은 나라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 물론 경제적인 여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덴마크보다 부유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들의 행복도는 항상 덴마크가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돈보다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시민으로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결국 세상을 바꾸고 노후를 바꾸고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덴마크에는 외로운 노인이 전혀 없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혼자 두지 않는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역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노래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손주 같은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행사도 자주 열립니다. 억지로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큰 위안을 얻습니다. 혼자 집에 있어도 내가 원하면 갈 곳이 있다. 이 생각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덴마크는 디지털 기술도 노인을 위해 적극 활용합니다. 건강 상태를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담당 의료진과 화상으로 상담하기도 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졌다고 해서 매번 병원을 오가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덴마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료 기술이 있어도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덴마크가 행복한 노후를 만든 진짜 비밀은 거창한 정부 정책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취미를 즐기고 손주를 만나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하루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쩌면 행복한 노후란 특별한 일이 매일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오래 이어지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거액의 돈을 모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취미를 만들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연습을 하는 것도 모두 노후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혼자 참고 견디기보다 주변에 손을 내미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오늘 덴마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당장 모든 제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은 오늘부터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걸어보는 것, 하루에 30분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는 것, 동네 모임에 한번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외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삶이 끝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가장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견뎌오셨고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조금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